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미 1차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자, 이재명이를 말이죠, 2시간에 걸쳐서 77번이나 살해 우혹을 했던 일종의 테러범, 예. 야, 영장이 기각됐어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비상에 걸린 게 유동규가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무실도 얻어먹고 지금 이 주소도 다 옮겨놓고, 예. 그게 출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3지대 정당을 지금 물색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3지대에 있는 정당에서는 지금 접촉 요청을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유동규가, 다른 한쪽에서는 원희룡. 자, 그래서 샌드위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도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탈출구가 어디냐? 최종 도망가서 딱 간 데가 지금 자기 고향이 안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중 등록제, 여의가 여의치가 않으면 안동으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 병리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 꼼수 기가 막히죠.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좀 제대로 써야죠. 예. 참, 이런 머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죠. 나쁜 머리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머리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공천의 최고의 실세자였습니까? 자, 그래서 언론에 나와서요, 이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할 만한 점은 바로 뭐냐? 지금 유승민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유승민 역할론이 뜨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너 그거 검토한 바 없어. 그러니까 쑥 들어간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역할론이 계속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 내외에서 유승민 역할론과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의의 흐름들, 요거를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인에도 또 난리가 났어요. 예, 이 좌파들의 집단 시위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재명이 테러 우려법. 이 테러 우려법은 20대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20대 남성 이 사람이 말이죠. 지난 1월 2일 날 이 테러 피습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3일 날 말이죠. 2시간에 걸쳐서 무려 77회에 걸쳐서 이 살인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3일날 검찰에서 말이죠,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홍성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예, 구속영장이 조금 전에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검찰에서는요,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 그 다음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말이죠, 이 법원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이유를 정면으로 딱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인멸 염려도 없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 참,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들고 말이죠. 야, 한쪽에서는 이제 동전의 이 앞뒤 양면인데 한쪽에서는 구속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구속을 안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구속 사유가, 검찰에서 보는 구속 사유가 법원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영장 발부가 지나치게 판사 한 명에 의해서 결론이 나진다. 그래서요, 요거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입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 말이죠. 영장 발부 또 기각, 요 대체적인 표준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판사 한 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자, 그러니까 유창원 판사 같은 사건이 다 일어나게 된 거고, 채널의 이동재 기자 같이 영장을 발부하는 사상 초유의, 예, 강요 미수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겨난다. 지나치게 영장 판사 한 사람의 자의적 법리 해석에만 맡기는 이런 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장 이렇게 기각이 됐을 때 검찰에서
이의를 제기한 뭐 항고니 뭐 영장 하여튼 뭐 법률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20대 2시간 동안에 77번. 이 정도면요.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더라도, 예, 이거는 구속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요. 우선 공천이 이제 사실상의 이재명 사천, 친명에 의한 비명, 학살, 이걸로 딱 특징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검증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천에서의 어떤 조건 자격 제한, 이거를 살살 다 빠져나갔어요. 이러한 판국에서 이재명이가 이제, 개항을 안전하게 출마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유동규라고 하는 복병이 지금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의 이런 발언 입장문을 보면요. 아니, 이재명이도 출마하는데 내가 출마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오늘날 이 이재명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자기가 중간에서 얼마나 이재명을 다 챙겨줬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이런 이재명이가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지금 출마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이재명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재명은 정치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재명이가 이렇게 출마까지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 예. 이재명이가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이고 이재명은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출마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자기 오피스텔도 다 없고 집도 없고 주소도 옮겨놓고 이렇게 딱 출마에 지금 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채널 A 보도를 보면은요. 출마 자유가 있으니까 누가 말릴 수 있겠냐. 그러나 말할 가치조차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이거죠. 딱 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이 이제 출마는 뭐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일단 제3지대 정당하고 입당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해서 이 채널 A 측에서 쭉 봤더니요.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합당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여기 아니겠습니까? 요 두 군데 다 채널에서 물어봤더니 논의된 바도 없고 접촉한 바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실체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빅텐트라고 하는 제3지대의 빅텐트. 이게 조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조홍천하고 이원욱이는 참여하지 않기로 일단 해놨고요. 그리고 이준석이는 또 새로운 미래하고 별로 이렇게 합당을 할 수가 없다. 왜? 정책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다. 예, 요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3지대 빅텐트 치는 문제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동규까지 끼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동규 출마 소식이 딱 나오니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온라인에 나오는 이 댓글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조선일보 댓글을 제가 말씀드리면 죄명이 추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으냐? 옛말 그런 것 없다. 위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너무 많이 갔다. 송사부터 정리하라. 제명이 치우고 나서도 남은 시간이 많다. 이렇게 좀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출마는 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규 이분 생각보다 상남자네. 멋있네. 유동규 씨 파이팅. 예. 제명아, 드디어 너 임자 만나는구나. 잘 가라. 최후의 원희룡님과 합세. 그 다음에는 대박. 유동규 파이팅. 좌우당간 성사만 된다면 빅매치다. 이번 선거 재미있어지네. 하긴 죄명이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없지. 주변 참모진의 능력을 등에 업고 개평주며 악용한 짓거리지 뭐.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러 가시겠다는데 못하게 막는 쓰레기들이 48%나 되는데 웃자지. 예.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표를 깎아먹을 것 같다. 제명이 도와주는 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인품과 인물은 유동규와 이재명보다 100배는 낫죠. 이재명이 속옷이자 갈아입고 다니는가 모르겠다. 참으로 체면이고 모가 없는 잡동사니 우인 아닌가. 예, 저런 우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도 그렇고 그 당을 소위 정치한다는 우인들도 그렇고 무슨 낯을 들고 이 나라에서 숨을 쉬고 산다는 건가. 한동훈이가 이번 선거를 통해 저것들을 싹쓸이해다가 싹쓸이해다가 내다 버려라. 예, 그리고 생각이 있겠지. 찌재명이한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리 할까. 일단 지켜보자. 예. 그리고 여태까지 듣던 정치 뉴스 중에 단연 압권이다. 유동규가 출마하면 나는 인천으로 주소 옮겨서 투표하겠습니다. 유동규를 응원한다. 당연하다. 유동규가 이재명보다 100번, 1000번 낫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쥐기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죄맹이는 비례로 도망가나? 이렇게 또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의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참 좋은 도전입니다. 거물은 유동규는 또 묻은 이재명을 분명히 똥 묻은 그러니까 겨 묻은 유동규는 똥 묻은 이재명을 분명히 이긴다. 예. 자, 그리고요, 제명이 아니 멍멍이 이젠 제대로 걸렸구나. 그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겠구나. 유동규 의사 예, 화이팅 의사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유동규 화이팅 이런 얘기가 계속 있고 예, 그리고 꽁이든 매든 이재명이만 잡는다면 무조건 찍는다. 이 정도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제 이철규 인재관리위원장의 이제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MBN에 나와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용산 공천이니 윤심 공천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딱 잘라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요, 용산 공천이니 윤심 공천이니 펌의하려는 지적이다. 펌의하려고 하는 지적이다. 그리고요, 이런 지적을 소위 관전자들이 하나의 함정인데, 지난해 내내 민주당과 당내 일부 인사들이 검사 공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했지만, 그때 거론됐던 분들이 공직사퇴를 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없다. 이 문제를 마치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침소봉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범죄자를 비하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당정 관계는 늘 정상적인 관계였고 상하 수평 관계가 아니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2인 3각의 관계다. 그리고요, 요 대목이 이제 중요한데, 유승민 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본인 의사나 당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나 기대해본다.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철규 의원은 그냥 의원이 아니에요. 이철규 의원은 그야말로 윤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분이다. 여기에서는 뭐 자타, 어느 누구도 이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인재 영입하니까요. 언제든지 윤 대통령과 이 오픈 한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소중한 자산이고 앞으로 역할이 주어지지 않겠나 기대한다. 이 얘기는요, 유승민 의원의 역할을 찾아서 제때 딱 역할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검토한 바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인정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바로 그게 유승민 의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오산차 출설이 나왔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뭐라고 뒷장을 깔았느냐. 이기는 공천, 국민에게 명분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하고 명분이 있을 경우에는 유승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내가 공천할 수 있다.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친윤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거 배신자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부터 유승민은요, 오히려 홍준표보다도 더 세게 반윤 노선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 거의 99%윤 대통령을 직격하는데 모든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계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반발이 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바로 요럴 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왜? 실익이 있다 이겁니다. 실익이.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적도 우도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아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관계도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뭐냐? 중수청이라고 그러대요. 자, 중도층, 그 다음에 수도권, 그 다음에 청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민의힘이 여기로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인적 구조 갖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이 중수청, 중도하고 수도권하고 청년 측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더라도 친윤계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일반 수도권 출마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유승민 의원의 그러니까 이제 껴안기 포용 꼭 필요하다. 지금 이런 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도 뭔가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번 선거에서 미우나 고우나 무조건하고 절대 과반을 차지해야지 절대 과반을 찾지 않을 경우에는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패한 다음에 버스 지나가는데 손 들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수청의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끌어서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지구에 출마하라. 아니면 오산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내 집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도 난리, 오늘도 난리. 어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이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시위가 어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오늘대로, 이 이태원 문제도 이태원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이거 거부권 행사한 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시내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자료 하나만 내보이면요. 자, 이게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이런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뭐라고 그러죠? 요러한 시내 이런 그 대규모 시위가 결국은 민심을 흔들어 제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촛불 행동, 그 다음에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갖고 시내 한복판, 을지로, 그 다음에 광화문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오늘 또 시위를 했다. 집회 시위를 했다. 특히 민노총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집회 시위를 대대적으로 이제 키운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도 말이죠. 이제 맞불 집회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신자유연대죠. 여기는 이제 삼각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촛불 전환행동이라든가 아까 이태원 관련 단체, 시민대책회의 이런 이제 좌파 진영의 지금 이 집회 시위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통도 딱 차단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의 발걸음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쾌감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위, 특히 말이죠.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시위는 그게 종북 좌파, 이 촛불행동도 마찬가지요. 종북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집회 시위는 반드시 북한의 이 공작기관에 손이 딱 연결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국가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